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현입니다. 영어 문장 12회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박수 쳐 주세요에 해당하는 영어 발음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단어를 암기하셨다면 이 정도 단어는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문장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독심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발음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음했을 것입니다. Give it a po 이렇게요. 이러한 발음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왜 우리는 이러한 발음을 하고 있는지를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일본인들의 언어학 체계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각각의 소리를 실제에 맞게 발음한 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Give it a po 이 발음에 있는 원리는 일본인들의 언어학 원리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각각의 원리와 증거는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영어의 음소의 원리, 알파벳의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발음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단어별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G는 기억으로 표현하고요. I는 E. 영어의 V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저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이 V에 해당하는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말 비읍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있었던 글자이기도 합니다. 이는 소리가 나지 않고요. 다음에 I는 E로 소리가 납니다. T는 티읕으로 소리 나고요. U는 어로, P는 피읍으로, F 역시 우리말에 없는 소리입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이고요. 이 소리를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에 O는 O로 표현했고요. R은 리을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V와 F에 해당하는 소리를 아래의 글자처럼 표현해서 글자로 표현하면 give it up for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give it up for에 해당하는 발음을 바로 여러분들은 give it up for 이렇게 발음했던 것이죠. 각각의 음소들을 어떻게 배열해서 이 발음이 나오게 되는지를 단어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알파벳의 원리입니다.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에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했고요. V 소리에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했습니다. 위의 원리를 참고하셔서 G-I-V-E 주다라는 영어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는 우리말 기억하고 목젖이 울리고 안 울리고의 차이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 기억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자, I는 E로 소리가 나고요. V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E까지 표현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를 배열하는 알파벳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훈민정음 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표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각각의 글자 모양을 한번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오겠지요. 다음에 이가 그 옆자리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훈민정음 표기에 있는 이 V 소리가 받침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음을 중심으로 소리의 호흡 단위로 표현하는 방법이 훈민정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 동영상이나 이 본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훈민정음을 활용했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소리 호흡에 의해서 글자 표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 방식이고요. 이제 또 다른 발음으로 뒤에 give라는 발음 뒤에 it, it이 연결되는 경우를 소리의 호흡 단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는 마찬가지로 기억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가 E로 소리 나고 T가 T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가 쭉 흘러가겠고요. 이 소리를 소리 호흡 단위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되는지 글자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각각의 음소, 기역, 이,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비읍 순경음 글자, 이러한 글자들이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먼저 기역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이 소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로 표현되면서 기라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이 위에 해당하는 소리고요. 위 목젖이 울리는 비읍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겠죠. 훈민정음 표기가 알파벳과 다른 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소리가 바로 받침으로 표현되는 이 소리 호흡 단위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give, it 이렇게 된 단어들이 give it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죠. give it 이 발음에서 give it 이 소리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어하고 연결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give it up 이 세 단어가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소리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 단위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유에 오면서 유가 어 소리가 납니다. 알파벳에서는 모음의 글자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어와 같은 소리가 발음 기호로는 존재하지만 글자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글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알파벳이 극히 모음에서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P는 피읍으로 표현했고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셨다면 바로 이러한 소리가 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소리의 과정에서 보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T가 있습니다. 위에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로 나타내는 음소를 쭉 보시면 T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의문현상 중에서 모음과 모음 사이의 T는 리을, 우리말 리을 소리로 바뀝니다. 따라서 티읕으로 지금 원래 음소를 표현했지만 이 소리는 리을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문현상까지 적용해서 각각의 소리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먼저 기역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될 것이고요. 다음에 그 옆자리에 이 소리가 납니다. 다음으로 영어의 V 소리가 연결되겠죠.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되는 이 소리가 앞에서 받침으로 표현했던 티읕이 받침 소리 대신에 리을로 연결되면서 뒤의 소리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운 현상까지도 글자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지요. 문자 기호로서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give it up for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활용해 왔다면 그 발음 원리가 일본인들의 언어 표현 원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본인들의 언어 표현에서는 영어에 없는 소리들이 끼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에 비해서 훈민정음은 각각의 음소를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모음을 기준으로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라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분명히 저 소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소를 결합하는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무의식적으로 영어의 윗소리가 우리말 비읍처럼 소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가진 언어의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외국어로서 이해할 때는 우리말에 없는 소리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는 그런 소리를 내볼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소리에 가까운 분명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이 단어들이 누구누구에게 박수 쳐주세요에 해당하는 for 뒤에 있는 그 부분까지만 연결하겠습니다. 앞에서 give it up은 설명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음되는 소리가 up까지 왔고요. 마지막 for F에 해당하는 소리가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소리로 나는 것이죠. 다음에 O는 O 소리로 연결될 것이고요. 마지막 R은 우리말 받침 리을처럼 명확하지는 않지만 흘리듯이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음에 대한 표현을 글자로서 나타내면 바로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가 흘러가면서 시작되겠죠. 왜냐하면 피읍에서 P에 해당하는 소리에서 자음의 받침으로 끼리럽 여기서 끝났고요. 마지막 이 발음에서 F 소리에 해당하는 부분부터는 새로운 소리 호흡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리로 표현해보면 먼저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영어의 F에 해당하는 소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O가 그 아래에 자리하면서 발음되겠죠. 그리고 리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문장으로 표현될 때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는 소리를 나타내고요. 이 각각의 소리들은 글자로 표현할 때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 발음을 하거나 표현할 때는 붙어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give it up for라는 발음이 되는 것이죠. 음소에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각각의 음소들이 이렇게 소리가 흘러가듯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각각을 연결해서 받침 표기까지 나타내면 우리는 훈민정음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발음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give it up
beautiful이라는 발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발음의 원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give, 이 발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ive라고 보통 발음을 하지요. 자, 비읍이 받침을 가진 브 소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비읍으로 소리를 인식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이해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없는 의는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영어 교육을 하거나 외국어 학습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받침 표기를 합니다. 제가 표현한 글자 표기를 쭉 보다 보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표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훈민정음 표기를 물려받았는데 왜 give라는 발음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모든 받침 표기 대신에 이렇게 을을 넣어서 표현하는 경우, 이 원칙이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음소를 그대로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 없는 소리들, 억지로 넣은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의 발음입니다. 물론 다른 동영상에서는 받침 표기에 대한 원리를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기리러프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이 발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받침 표기 의만을 먼저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보면 명확하게 홀소리 을을 풀이어 적는다라는 게 제1항에 나와 있죠. 제2장 세칙 1항. 이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 학습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보면서 을을 붙이는 원리 어디서 생겼다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훈민정음에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서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는 한국인들 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3명에 대해서는 제가 이름을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논쟁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끝으로 이 4가지 안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직접으로 많은 노력과 협조를 주신 아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하면서 경성제국대학 교수 소창진평, 오그라 신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을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인 언어학자 중에 한 명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인 언어학자들이 여럿 껴 있죠. 이 오그라 신페이의 원리가 바로 우리가 훈민정음 표기가 아닌 일본어처럼 자음 뒤에 모음을 넣는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우리의 전통 향가라든가 이런 것도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학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오그라 신페이의 이론 체계가 우리의 언어 표현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한국인 학자 3명의 이름은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셔도 될 것이고요. 저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그라 신페이가 경성제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키웠던 제자들이 그 중에 끼어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 이론 체계가 여러분들의 영어 발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목적으로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음소를
각각의 소리 조합의 원리로 표현하고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 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어떤 식으로 글자 표기를 했건 간에 그 표기 원리는 세종대왕이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과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음소의 배열을 결합하는 과정, 소리 호흡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이 바로 훈민정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동영상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말에 있는 표현 중에서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를 극복하면 훨씬 더 편리한 발음과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